나의 루트가 운전하고 여기 오고 다시 집에 가서 운전하고 여기 오고 이게 루트니까 정작 약간 대학생 캠퍼스에 낭만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 옆에도 있는데 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식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냥 이제 그래서 뭐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야지. 나는 뭐 여기 맨날 막히고 들어오고 다시 이제 집 강남 가고 왔다 갔다 그또 집이 또 이제 강남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막히고 여기도 세상 막힌 돈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했었죠. 오늘이 바로 3월 종강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 4월 1일이니? 아 그래. 만우절 서로 막 덕담을 만우절 좋은 덕담을 나누길 바라고. 자 오늘 화목금 교재로 테스트 4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금 교재로 테스트 4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답을 먼저 5, 6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 6을 부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적잖이 조금 있어요. 난이도가 적잖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거의 뭐 100% 거의 가깝게 이 출근이 출석률이 이렇게 좋은 그 학원이 드문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지금 3월달에 처음에 소수로 같이 공부를 했지만 뭐 4월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이 공부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이거는 이제 Y 회사 강남 Y 회사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강의 성일이 제일 컸어요. 280석을 썼거든요. 제가 제일 그 대표 강사이기 때문에 썼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많겠지만 그것도 많은 가운데 강남은 또 특이상 약간 쇼핑하러 오거든 학원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마치 뭐 이렇게 강남역 한복판에 있어 학원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래도 뭐 예쁘고 또 예쁘게도 꾸미고 멋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쇼핑 같은 느낌으로 왔다 안 나갔다 그런 친구들 좀 꽤나 있었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하고 엄밀히 따지면 3, 4주 되죠. 여러분하고 딱 느꼈을 때 공부의 열정이 다른 어디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느낀 거야. 느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의 열정이 분명히 다른 학원, 다른 학생들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그 부분이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갖고 단타에 같이 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단타로 해서 꼭 졸업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정답 101번부터 146번까지 우선 제가 부르고 5는 제가 꼼꼼히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6는 일부 중요한 문제, 혹시 틀릴만한 문제 같이 해드리고 시간이 되면 더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46번까지 정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촬영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101번에서 146번 정답 부르겠습니다. 1번에 A, 2번에 C, 3번에 D, 4번에 A, 5번에 A, 6번에 A, 7번에 D, 8번에 boy, 9번에 A, 10번에 A, 11A, 2 boy, 3A, 4C, 5A, 6C, 7D번, 8D, 9 boy, 20 boy, 21A, 2A, 3A, 4 boy, 5A, 6D, 7D, 8D, 9A, 30D번. 3134 4개씩 끊도록 하겠습니다. 3134 보이 DC 3134 보이 DC 데이비드 C 3538 CCD 보이 CCD 보이 3942 C 보이 DA C 보이 DA 4346 ADCC ADCC 7은 어차피 정답하고 해설 다 같이 업로드 할 거니까 우선 5, 6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소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5를 지금 거수로 할게요. 5를 내가 다 할까
그 다음에 6을 랜덤으로 갈까? 5 다 하고 6을 랜덤으로 갈까? 이게 1. 5, 6을 질문 위주로 받겠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거, 내가 번호 부르면은 모르는 거 위주로 손 들어주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게. 뭐 할까? 1번 손 들어. 1번, 2번. 손 있니? 알겠죠? 모르는 거 위주로 할까? 내가 번호 부를까? 근데 해설은 다 드릴게. 알겠니? 해설은 다 드리는데 만약에 모르는 거 위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내가 번호를 부를 테니까 1, 그럼 1 손 들어. 2, 그러다가 또 결국 또 다 손 들면 안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101번부터 그 130번까지 제가 모르는 번호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근데 있잖아. 이건 분명히 얘기할게. 틀린 거 손 들으면 안 돼. 맞았는데 끼림직한 거 모르는 거야. 알겠니? 그 모르는 거다. 찍어서 맞았어? 느낌상 맞았어? 그거 아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10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 이거 바탕으로 번호를 제가 우선 불러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번호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다 했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는 그럼 제가 다 해드릴게. 알겠지? 5는 다 하고, 이런 자세 너무 좋아요. 다 해주세요! 괜찮아. 이래가지고 좋아.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럼 이렇게 할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더 모를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 문제 속에 더 모르는 것들. 알겠지? 그것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The head office 주어 나왔습니다. 그럼 항상 part 5는 문장이 한 문장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The head office 주어 나왔으면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개최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왔어요. workshop. 문장이 완벽하다. 그치? 대리아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리아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장이 형용사 역할로 앞에 있는 워크샵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알겠니? 문장이 형용사 역할로 앞에 있는 워크샵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대리아가 이렇게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대리아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고요. 대리아가 완전하면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대리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prepare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prepare는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prepare는 무엇을 준비하다는 타동사니까 바로 빈칸 빵꾸는 목적격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에서 목적격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소거가 바로 돼야 됩니다. 뭐가 소거가 됩니까? 바로 B번을 소거를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D번은 아예 쓸 수가 없으니까 버리고 A번하고 C번이 둘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는 됩니다. 알겠나요? 냅다 깔아 A번 고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C가 문법적으로는 된다고. 알겠나? 그런데 여기서 왜 되지 않느냐면은 제귀 대명사는 주체랑 동일할 때만 목적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주체랑 동일할 때만 목적격을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주체가 바로 해당 주체가 you라면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체가 you가 아니기 때문에 소거를 해야 되므로 정답이 바로 몇 번이야? A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문제 푸는 로직 이렇게 해야 돼야 돼. 알겠니? 그러면은 본사는 워크샵을 개최를 하는데 그 본사 워크샵은 할 수 있는 거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지. 대상이 누구야? 일반적인 당신 모두를 말할 때 you를 씁니다. 당신이 바로 팀을 이끌 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냅다 깔아 그냥 A번 you 그러면 안 돼. 응? you가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야 제기대명사는 왜 안 되니? 야 최진아 나는 나를 사랑한다.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 이렇게 되는 거야.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제기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쓸 때는 주체하고 목적격이 동일한 경우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체하고 목적격이 동일한 경우에만 제기대명사를 목적격으로 쓸 수 있는데 해당 주체랑 본사랑 당신 스스로가 주체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소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A번. 나는 그냥 O는 진짜 애뜻 대로 가요. 나는 그게 내 철학이 맞아. 그래야지 나중에 해소가 되거든. 응? 몰라, 내 교육 철학은 그래. 무조건 완벽하게 가져야. 알겠지? 근데 암기할 건 암기하고 가지 마. 갈게요. 빈칸 앞에 명사, 토익이라는 시험은 빈칸 뒤에 더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빈칸 뒤에 더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전치사 고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로직은 이거야. 전치사가 아닌 것부터 버리는 게 로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선은 A번 버릴게.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B, C, D 중에 가는 거야. 킹스턴은 결정을 했어. 예약을 했다 이거지. 트랜스포테이션을 예약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트랜스포테이션을 예약을 했는데 바로 미팅 베뉴, 베뉴 동그라미 하자. 베뉴는 장소라는 뜻인데 보통 공식적인 장소를 베뉴라고 그래. 그치? 교통편, 트랜스포테이션은 교통편이다. 교통편을 예약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 장소를 하고자. 그때 어떤 회의 장소? 고객들을 위한이라고 들은 대상이 맞겠지. 목적의 전치사 바로 for를 씁니다. 토익 시험답게 말씀드릴게요. 빈칸 앞에 이렇게 토익 시험답게 출제가 된다는 거는 이런 형식으로 정답이 늘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의 차이점이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토익 시험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over라든지 명사와 명사 사이에 for라든지 명사와 명사 사이에 whose가 역으로 얘기할게. 보기에 over라든지 보기에 for라든지 보기에 whose가 있으면 냅다 깔아. 양세대 명사에 있는지 확인해라. 찍고 넘어가라. 웬만하면 다 준다. 토익 시험에서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전형적인 최다 빈출 스타일 문제입니다. 무엇이 전치사가 정답으로 나올 때, 무엇이 관계대명사가 정답으로 나올 시. 알겠나요? 그래서 토요 스킬반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사, over, whose 명사 이렇게 암기하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103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먼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문장이 한 문장인지 먼저 본다. 알겠지?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제대로 있는지부터 보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은 덩어리가 제대로 뼈대를 보기 위해서는 거품을 맞죠. 거품을 무조건 내가 버리라고 얘기하지. 그 거품 버리라는 걸 내가 뭘 얘기했냐면은 전명도를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attempt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꼭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쓴다는 약속이 있어. 알겠니? 다시 attempt라는 시도하다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쓴다는 약속이 있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얘기를 해. want to, to처럼 말이야. 그럼 빈칸은 당연히 주어 자리. 주어 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자, 그럼 우선은 버리는 카드는 뭐야? 명사가 아닌 것부터 버려야 되는 게 로직이야.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명사가 아닌 거를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젠장을 다명사네. 그치? 자, 그런데 C번이 만약에 정답이 아닌 C번이 버려야 되는 카드는 뭐니? 컨텍스트는 무엇을 경연한다는 타동사야. 만약에 C번이 정답이 되려면 뒤에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사가 있으면 돼. 알겠니? 그러면은 우선은 C번이 소거를 먼저 해야 돼요. 컨텍스트 어떤 주체거리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꼬락선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A번의 컨테스트, B번의 컨테스턴트, D번의 컨테스턴츠야. 자, 우선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체가 빈칸 B가 노력을 했다. 바로 질문을 응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당연히 주체가 퀘스천을 대답할 수 있는 주체는 사물이어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됩니까? 먼저 로직이 여기서부터 가야 돼. 알겠니? 당연히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때문에 사물로 들어갈 수 있는 A번을 소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주체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럼 B번이냐 D번이냐야. 토익이라는 시험을 떠나서 영어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빈칸 뒤에 EE로 끝나거나 빈칸 뒤에 ANT로 끝나거나 빈칸 뒤에 ST로 끝나거나 이렇게 빈칸 뒤에 ER로 끝나거나 빈칸 뒤에 OR로 끝나는 이런 것은 다 사람 어미입니다. 사람 어미는 문법적인 약속으로 100%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A, B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어가 없고 또 S가 안 붙어져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동 정답이 B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사람이 100%셀 수 있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사물이 100%셀 수 없다는 건 아니야. 사람만 100%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104번 발표 하나 할까요? 104번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 푸는 로직은 이렇게 가셔야 돼. 얘가 먼저 부사절 접속사인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뒤에 이렇게 ing 명사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동사 꾸미는 자리가 부사이므로 A, B, C, D가 냈다 깔아 부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을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바로 볼게요. Business plus lecture는 will outline things. outline 밑줄하고 별표할게. 무엇을 요약하다는 뜻이고 개요를 설명하다요. 요약하다, 설명하다. 타동사입니다. 알겠지? 무엇을 설명하다. 개요를 설명하다라는 타동사야. 그래서 뭐뭐인 것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launch new product, 새로운 신상품이 바로 launch는 뭐지? 출시하다죠? 출시하다. 신상품이 출시한 후에 바로 결정적으로 should가 결정적인 힌트가 또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위성의 의무를 깔고 들어가는 두 동사 should do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하게 해석이 되는 부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해당 문제예요. 그럼 즉시 설명을 할까? 거의 설명을 할까? 이전에 설명을 할까? 인기 있게 설명을 할까? 당연히 즉시 설명하는 의미가 맞겠지. 이거는 한글로 들어가서도 틀렸다면 이건 더 이상 한국어의 문제야. 알겠니? 그래서 정답이 이제 immediately after가 들어가는 직후라는 단어인데 토익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최다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 저번 주일날 시험 봤으면 내 말이 무슨 말? 이거 시험 본 여부 떠나서 내 그냥 총평을 봐. 알겠니? 총평을 보면 나와 있어. 난 구라 안 봐. 응? 총평을 보면 그대로 나는데 그때 내가 뭐라 적었냐면은 직후에라고 적었고 직전에라고 이렇게 적었을 거야. 그 다음에 직후에라고 들어가는 직으로 관련된 부사 immediately, 그 다음에 shortly, 그 다음에 soon,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directly까지 찾고 그 다음에 after, 오케이, directly, 그 다음에 directly, after, 그 다음에 before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꼬랑쓴이 ing 플러스 명사 정확하게 적어줄게. before, after는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명사가 ing immediately after 직후에 명사가 ing shortly before, shortly after 직전 직후에 이렇게 해서 결론은 immediately after, shortly after, soon after, right after, directly after, immediately before, shortly before, soon before, right before, directly before ing 명사 혹은 문장 냅다가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이미 한 3, 4번 나왔어. 참고로 그 3, 4번 안이 저번 주일날 또 포함이 됐어. 저번 주일인가? 3월 27일 시험. 아니야. 가장 최근이 언제지? 3월 27일이다. 그치? 그때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오히려 after하고 before가 더 잘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실제 토익 시험에서 after하고 before는 part 5, 6에서 우선은 정답으로 늘 출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죽하면은 after하고 before가 만약에 정답을 안 나오면은 느낌 되게 이상한 느낌이야. 조금 더 더러운 표현할게. 화장실 가서 안 닦고 온 기분이야. 그러면 느낌 파보지. 그죠? 그 정도로 잘 나온다는 소리야. 만약에 시험장에 갔어. 운전면허증 안 갖고 온 기분이야. 되게 기분 더럽지. 그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어.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다고. 기분 되게 더럽잖아. 그쵸? 그러면 시험 취소라고. 알겠나요? 그런 느낌처럼 잘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105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소유격이 있고 뒤에 명사 있습니다. 결론이죠. 1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한 200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엇이 명사구이니 얘들아? 형용사가 명사구이지? 정답 A번. 괜찮니? 형용사가 명사구이죠. 그래서 A번. 그럼 형용사를 몰랐다면은 final scene, 최종 scene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잘 나와. 참고로 잘 나와. 알겠죠? 근데 이거 동그라미 해라. 동그라미 해. 넘어가도 되겠니? 자 이제 106번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06번입니다. 소비자들은 write 적어야 됩니다. initial 머리 글자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머리 글자를 적어야 된대요. 그럼 머리 글자를 적어야 되는 게 뭘까?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on the dotted line 점선에 있는 O는 표면의 on이에요. 그 점선에 있는 머리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뭐 하기 위해? indicate 가리키기 위해. 뭘 가리켜?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 명사 문제하고 형용사 문제는 다 해석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동사하고 부사 어휘 문제는 웬만하면 해석하면 큰일 나고 명사나 형용사 문제는 해석 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계약 조건이라는 단어랑 그거를 적어야 된다는 의미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므로 가장 알맞은 명사 동의라는 단어인
consent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consent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기억하면 좀 편할 거야. 따라서 indicate their consen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계약 동의, 계약 조건 동의를 기재하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계약 조건 동의를 기재하다는 뜻으로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indicate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알겠니? 야, 구라 안 까고 칠판 봐. 여기에서 이거 다 나왔다. 진짜 다 나왔어. 그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야. 어?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들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정확히 모르면은 냅다가라 오히려 C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 의외로 많아. 왠지 알아? ability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뒤에 to에 코 껴서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거든. to에 코 낀 거는 그 뒤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ability to 동사원형이고요. 알겠니? 알겠어? 그러면은 그것까지 암기를 했다면은 너는 자동 C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C번을 골랐다. 우선 난 참고로 엄청나게 서운할 가능성이 높아. 왜? 이거 강조를 많이 했거든. 근데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 바꿔야지. to 동사원형. receive는 오브써. receive는 영수증이지. 그치? 그러면은 영수증을 확인하다. 영어로 적어볼까? acknowledge the receipt of. 영수증을 확인하다. 맞아요? 그래서 뭐야? confirm이지. 그치? confirm the receipt. check. 그럴 수 있어야지. 다 정리가 돼야 된다. acknowledge 뜻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근데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팀 얘기할게. acknowledge the receipt of가 만약에 part 7에 보기에 보이면은 무조건 보기 나오진 않지만 무슨 내 기억에 보기 나면 100% 정답이야. 알겠니? 그냥 알고는 있지만 5에 잘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겠죠. 넘어갑니다. 가도 되겠니? much anticipated 이렇게 단어랑 단어 사이에 이렇게 하이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품사가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형용사를 꾸며요. 그래서 많이 기대되는 다음 에피소드는 next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next 하면은 바로 컴마 해가지고 부사를 쓸 수 있고 다음에 명사를 검사 다음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하는 다음 에피소드 cat and mouse라는 이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그 방송 프로그램이 will 이거를 바탕으로 에피소드라는 그 단어 바탕으로 여러분을 정답으로 여기에 채널 9번에 오늘 밤 방영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브로드캐스트가 방송 방영하다는 뜻을 모르면 틀릴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A를 B로 바꾸다는 형태로 A to B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vercome 같은 경우는 극복하다는 뜻으로 get over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1초 문제입니다. 빈칸 앞에 have 동사, 빈칸 뒤에 pp, have pp, have pp, have pp, has pp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ppp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 ly 들어가는 문제는 냅다가다 0.01초로 빛의 속도를 끌고 넘어가야 돼. 알겠니? 얘들아 내가 이거 얘기할게. 이거 지금 얘기되나? 그래서 6까지 한 다음에 해설선 다 줄게. 5까지 확실하게 가고 6에 조금 중요한 문제 설명한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 알겠지? 알겠지? 똑같이 네가 10개를 틀려도 웬만하면 점수 좋게 10개 틀리는 게 맞잖아. 점수 좋은 10개 틀리는 게 맞잖아. 응? 109번 가겠습니다. 109번 갖고 발표. 자,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 우선은 위치, 장소, 거처로부터, 방법으로부터 들어가는 알맞은 전치사입니다. 우선은 어몽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신러닝은 불가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뭐 중에서 a list of industrial machinery, 그렇죠? 산업 장비 중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거처인 전치사 from 본사로부터라고 들어가는
본사에서 나오는 산업장비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묶어서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아. 본사에서라고 들어가는 표현을 from the headquarter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나? from the headquarter 본사에서라고 들어가면 상당히 편할 거야. 이 뜻을 모르면은 냅다카라 C번 불러서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알겠나요? into는 엄밀하게 말하면 속으로야. 속으로. 봐라. in은 봐 얘들아. in은 그룹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in만 들어가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in은 여기서 to로 쓰면 to는 방향의 전치사야. 행동이 옮겨. 속으로라는 뜻이야. 알겠니? 본사들 속으로 산업장비 목록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 정확한 뜻을 모르면은 into 보면은 니문까지 되게 뭔가 소속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정답을 C번 고르고 다음 달에 또 토익고 계속 토익 4에 보라고 5대에 걸쳐서 토익에 그러면 알겠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생각보다 C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있다니까 진짜야. 그럴만 하잖아. 근데 내가 설명하니까 그치? 110번 가겠습니다. 별표하고 대세 단어 형용사 나왔습니다. 별표에 appropriate 대단히 잘 나와. 적절한 적당한 뜻이야. 적합한 오케이 적합한 그 다음에 적당한 오케이 적당한 because of the poor condition of its furniture 좀 좋지 않은 상태죠. 그쵸? 가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the small conference room 좀 작은 회의실이 고려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알겠나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ompetent는 뭐냐면은 대상이 유능한이라고 들어가는 의미로 보니 대상이 누가 되겠어?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responsible for는 뭡니까? 책임지는. 근데 조건이 있지. 뭐에 책임지는? 직급, 직책에 책임지는 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직급, 직책에 책임지는. responsible. 나 그냥 구두로 갈게. 어차피 녹음 되잖아. 그쵸? 나는 구두로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나는 구두로 하지만 너희들은 적어야 되는 센스는 알고 있지? 타임리는 품사가 뭐니 얘들아? 타임리 품사 뭐야? 부사하면 나 진짜 속상하지. 타임리 품사가 뭐? 형용사, 적절한이란 뜻이야. 오케이? 참고로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말이야.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timely야. 그래서 inner, timely manner, inner timely order, inner timely fashion 전부 다 같이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 바로 시기 적절하게란 뜻이지. 오케이? 근래 1월이나 2월달에 시험을 봤으면은 parstep에서 timely manner에서 manner, timely fashion에서 fashion, timely order에서 order, 결론 manner, fashion, order가 전부 다 동의어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까? 아니야. 아니라고. 오케이? 너희들 왜 패션쇼 쓰는지 알잖아. 패션쇼는 말은 들어도 그 의미가 뭡니까? 적절하게 뭔가 보여준다는 내용이야. 알겠나요? 응? 자, 별표. 빈칸에 명사 나왔지. 쇼는 무엇을 보여주다가 얘들아. 대디아는 대디아만 보는 거야. 먼저 설명을 할 때, 네 친구한테 설명할 때, 대디아는 대디아만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주어 나왔지. 그치? 주어 나왔으면 뭐 나와야 되니? 동사 나왔지. 그치? 목적어 나왔지. 그러면은 결국 빈칸 앞에 이렇게 뭐 빵꾸라면은 이건 결국 뭔 소리야?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지를 아는 문제죠? 에? 형용사가 명사 꾸미지. 노티스에도 확실한, 분명한 뜻이지, 그쵸? 분명한 뜻으로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하시고 노티스에거든요. 분명한 뚜렷한 뜻으로 기억하시고 뚜렷한 이 단어만 설명 한번 해볼까? 노티스 뜻이 뭐냐? 노티스 뜻이 뭐예요? 그럼 공지라는 명사예요. 그럼 동사가 뭐니? 공지하달까? 알아채다. 무엇을 알아채다. 응? 보통 명사랑 동사랑 뜻이 같이 있다면은 보통 그 명사랑 예를 들면 question이지. question의 뜻이 뭐야? 질문이야. 누가 question을 질문이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안 돼. question은 질문을 하다라는 동사도 있다. 이런 것처럼 notice가 뜻이 뭐야? 그러면은 공지요. 그럼 공지하다겠다. No. 알아채래야.
명사하고 동사 뜻이 달라. 그러면은 주의, 공지하다는 뭐니? 공지하다는 notify야. 알겠어요? 같이 잡아주면 돼. 이해됐니?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이런 걸 알려주면 새롭게 아는 거니까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112번 같이 가보랍니다. 빈칸 앞에 조동사 나왔습니다. 자, 조동사 나오면 뭐지 얘들아? 동사 원형이다. 맞니? 조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들어가지. 이런 문제 200개 나와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 거야. 그렇죠? 정답이 보이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13번 같이 갑니다. 빈칸 앞에 어 있네. 어 다음에 뭐 넣어야 되니? 명사 넣어야 되겠다. 그렇지? 정답은 modification. 세상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112번하고 113번 같은 경우가 다음 달 토익 시험 200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114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114번입니다. 근래에 나왔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Chief Technician이라고 되는 수석 테크니션 기술자는 바로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조작할 무엇이 있대. 그치? 무엇을 조작할 실험실의 가장 민감한 인스트루먼트 기기를 할 무엇이 있대. At his discretion. 자, discretion 밑줄하고 재량이란 뜻이야. 그의 재량에 가장 민감한 기기를 조작할 무엇이 있을까? 디자인이 있냐, 리퀘스트 요구가 있냐, 퍼미션 승인 허가가 있냐, 베네핏이 있냐. 이거 뭐가 들어갈까? 당연히 조작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가 들어간 게 맞겠죠?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정답이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benefit은 뒤에 뭐 나오니 보통? from 나오죠. 명사건 동사건 간에. request 뭐 나와? 요구는 뒤에 뭐 나와? for 나온다. 디자인하고 얘는 보통 뒤에 for 나오고 얘는 뒤에 뭐 나오면 from 나와. 내가 단어장을 괜히 한 게 아니야. 특정한 명사가 특정한 전치사를 잘 나오는 거. 특정한 형용사가 특정한 전치사를 좋아하는 거. 특정한 동사가 특정한 또 정치사를 좋아하는 거. 이거 암기가 우선 돼야지 세상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토익 시험이거든. 보통 4-5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정답이 아닌 것도 버릴 수 있는 그 용감한 배담성이 딱딱딱 나와야 된다고. 알겠나요? 115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자, 동사 꾸미는 게 뭐니 얘들아? 동사 꾸미는 동사가 뭐야? 부사죠? 그게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probably 보통 will이나 would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기억하시고 밑줄 한번 할까요? fall behind schedule 예전보다 늦어지다라는 뜻이죠. fall behind는 뒤처지다라는 동사로 같이 기억하세요. fall behind 오케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16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문제입니다. 자, 우선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빈칸은 무슨 자리? 전치사. 알겠습니까? 빈칸 뒤에 명사 나왔을 때 소유격 명사 이거 이렇게 꼭 알게 돼요. 빈칸 뒤에 토익이라는 시점에서 더 플러스 명사거나 빈칸 뒤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다 끝났을 때 빈칸은 무슨 자리? 전치사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오케이? 너희들 간혹가다 형용사가 명사 꾸미고 막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도 있더라. 빈칸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왔으면은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건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만약에 같이 오합지졸 나온다면은 순수하게 명사 나오면은 그냥 바로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명사 있지. 예를 들어서 더 플러스 명사,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 나오면은 형용사가 바로 뒤에 더를 나올 수는 없고요. 형용사가 바로 뒤에 소유격을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이렇게 더 명사, 소유격 명사 나오면은 100% 뭘로만 생각한다? 전치사로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됐니? 간혹가다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안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빈칸은 많이 전치사야. 지금 전치사가 아닌 걸 버려야 돼. 그게 로직이다. 그래서 다 버리는 거야. 자, also 품사 뭐니? 부사다. 알겠니? as well 뭐야? 따라서 또한이라는 뜻이지. 그쵸? 부사. 그 다음에 furthermore는 뭐야? 부사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컴마 문장 이렇게 들어가면 돼. do as well. 역시란 뜻이야. 역시. 응? 버리는 카드. 전치사가 될 수 있는 플러스가 C번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alongwith가 내가 이걸 왜 별표라고 한 것 같은데 완전 대세 전치사야. 트렌드가 있거든. 작년 후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 with가 나면 네가 다 고르는데 동급 단어 alongwith 고를 줄 알아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세계 추천서와 더불어라는 뜻으로 along with three recommendation letters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추천사와 더불어 함께 뭐뭐와 함께 세 개의 추천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응? 그 다음에 117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 되니? 17번 갑니다. 자, 이제 이거는 묶어서 기억하자. be relevant to 명사, 뭐뭐에 관련되다. be relevant to 명사, 뭐뭐와 관련되다. be associated with 명사. be 또 뭐 있어? related with 명사. 참고로 이거 다 했어, 얘들아. 근데 이게 문제를 통해서 보면 또 새롭거든.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단어 정의했다고. 응?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다음 달에 뭐 한다고 그랬어? 문제를 통해서 적응한다고 그랬지. 그치? 이제 이번 달에 익혔으면 문제를 통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accustomed 왜 안 돼? 무슨 말이 안 되고. accustomed는 be accustomed to 명사. be used to 명사. ing 쪽은 이렇게 뭐뭇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해석이 의미가 매끄럽지 않으세요. 탈락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 뭐니? under discussion. 야, 이거 봐. under 다음에 무관사명사 나왔어. under 다음에 무관사명사 나오면 내가 해석 뭐라고 그랬지? 기억나니? 야, under construction 뜻 뭐야? 중. under 다음에 무관사 뭐라고? 뭐뭐 중이야. 그럼 under discussion은 뭐야? 토론 중이야. 알겠니? 토론 중에 주제와 관련된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리마크는 뭐니? 발언이야, 발언. 언급이라고. 지금 세상 중요한 단어 다 했으니까 기억하라고. The council requests the citizens limit themselves.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제안하는 것을 발언만 해주세요. That are 바로 뭡니까 정답으로 relevant to the topic under discussion. 토론의 주제에 관련된 언급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잖아. 이 문장 정도는 그냥 하나 좀 익혀줄래? 왜냐면은 네가 나중에 어디 뭐 대기업, 중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영어로 발표를 할 때 진행을 한다면은 이런 문장 정도는 익혀야지 네 셀프 임프루먼트에 건강해져.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e council we request 우리는 요구합니다. We request that you limit themselves to remarks that are relevant to the topic under discussion. 그러면은 주제에 관련된 토픽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니? 이거는 토익을 떠나서 영어 실력을 위해서라도 기억하길 바래. 문장을 기억하길 바래. 알겠죠? 몰라 내가 영문학도에서 그런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보이면 바로바로 그런 거니까. 알겠지? 머릿속에 기억해. 중요해. 응? large volume. 많은 양이니까 넘어갈게. 볼륨도 소리 크게 해라. 야, 볼륨을 높여라. 또 이딴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볼륨이 뜻 진짜 많은데 토익이라는 식에서 large 볼륨으로 많은 양 이렇게 기억해. 알겠죠? 많은 양. 대량 이렇게 기억해. 대량.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약국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문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많은 양, 대량이라는 뜻으로 large volume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검사 이거 뭐 코에 꼽는 갑자기 뭐라고 하더라? 이름을 모르겠어요. 검사하는 거 있지, 뭐 이렇게 자가 진단 검사하는 거. 그게 뭐 하나에 오늘 뉴스 보니까 아리랑 뭐 한국판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뉴스 뭐 이런 뉴스 있죠, 그렇죠? 한국판 뉴스, 영어로 하는 뉴스. 그게 하나에 6,000원인가 그렇대요. 뭐 하여튼 단가가 좀 적은 단가는 아니겠네. 근데 그거를 검사하기위해서 많은 양을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없다는 거예요, 약국에. 뭐 그런 이야기 오늘 좀 뉴스에 들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대량이 large volume입니다. 똑같이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19번 갈게요. 이게 아까 전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101번이가 102번에서 attempt라는 단어가 동사로 시도하다는 뜻이야. 그거의 동요가 strive예요. 알겠나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strive는 좀 약간 애잔해. 뭐냐면은
뜻이 고군분투하다는 뜻이야. 노력하다긴 노력하다인데 조금 애잔해. 이거 뭐라 그럴까? 진짜 옆에서 보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잘 안 돼. 막 이런 뜻. 응? 내가 지금 알파벳 떴어. 연락에 노력하고 있는데 토익이 내일 만점 나와야 돼. 이런 느낌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약간 노력을 하는데 조금 고군분투하다는 뜻. 알겠죠? 근데 노력하다다. 근데 이런 단어도 보통 노력하다의 의미를 깔고 있는 모든 동사는 노력하다의 의미를 깔고 있는 모든 동사는 목적어를 to 동사 원형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나요? 아주 쉬운 예로 갈게요. 노력하다 네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 뭐지? try to죠. attempt to, strive to. 다 적을까? 재밌지 않니? 엄청 재밌지라. attempt to도 그 다음에 strive to도. 알겠니? 가지고 기억하자. 그 다음에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있어.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고군분투하다거든. 근데 뉘앙스가 strive랑 조금 비슷해. 근데 struggle은 더 애잔해. 얘는 알파벳 띄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내일 만점 나와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가능성의 여지가 약간 좀 희박해. struggle은. 알겠니?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어디 나고 있죠. 그렇죠?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제 미 국무부 장관이 그 장관이 러시아 푸틴이 이길 가능성은 스트러글링하다. 이렇게 지금 푸틴이 지금 대단히 스트러글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끝나요? 지금 이 아름다운 시기에 전쟁이 웬 말이야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혹시 제 소견입니다. 네, 그래. 120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갑니다. 자, building's roof was weakened during yesterday's storm. 어제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빌딩이 이제 weakened, 이제 약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약해졌는데 그래서 repair, 수리를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맞은 부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consequently가 되는데, and consequently가 바로 한 단어로 therefore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 알겠지? and consequently가 그래서야 그래서 so야 so. 알겠니? 이렇게 단어에다가 이 n을 쓰면은 동사어입니다.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야. 약해졌다 뜻입니다. 알겠지? 동사형 어미야. 그래서 형용사다 보통 en 쓰면 다 동사로 쳐. 알겠지? strengthen, weaken 다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동사 뭐뭐화하다. 오케이? 자, 갑니다. 12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발표할게요. high profit 들어가면 5천만 대한민국이 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수익으로 들어가는 의미로 elevated가 되는 겁니다. 사실 elevated도 단어로 설명을 했어. elevate는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러지. 올라가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의미로 형용사로 올라가니까 올라간, 높은 대상이 주체가 3월이면은 높은,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승진도 들어간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A, B, C, D, B, C, D는 들어가 집어넣으면 말이 되는지 숙련된 수익들, 감독을 받는 수익들, 사파를 넣는 수익들. 만약에 B, C, D를 골랐다면 내가 너의 창의력에 못 따라간다. 노력을 내가 더 할게 차라리. 알겠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A번인 걸 알겠죠? 22번 갑니다. 이것도 사실 했습니다. 빈칸 뒤에 제한된 시간 안에 라고 들어가는 의미. 전치사 다시 한번 꼭 봐. 전치사에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within a limited time, within a company, 사내에서, 그 다음에 within walking distance. 이거 도보로 가능한 거리. 알겠나? 녹화서 이거 사실 했어. 이것도 좀 저 새끼는 다 했다고 지랄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녹화한 걸 봐봐. 녹화한 걸 보면은 아마 했다는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딥슬립을 깨달으면 얻을 거야. 알겠습니까? 제가 딥슬립을 얘기하는 이유는 영상을 볼 때 불면증이 있는 친구들이요.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자기 전에 한번 그걸 보고 자라고 하면 5초 내로 그냥 바로 딥슬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래 내가.
됐나요? before하고 with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응? before하고 with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좋아요. 123번 같이 갑니다. 빈칸 앞에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이형식 동사야. 그쵸? 주체의 상태를 나타낼 때 뭐 쓴다? 형용사를 쓴다. 그쵸? 그래서 A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혹시 D번 골라서 틀린 친구 있니? D번 골라서 틀렸다면은 명사가 나올 때 리뷰는 무엇을 검토하다야. ing만 자체로 못 나오고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주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잖니. 그쵸? reviewable, 검토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묶어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24번 1초 문제입니다. 빈칸 뒤에 with 바탕으로 interfere with입니다. 그것이 한 단어야. 방해하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야, 너 설마 이것도 C번 그러면 나 진짜 서운하다. 틀릴 가능성이 있어. 왜? comply with도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지. 근데 만약에 너는 빈칸 뒤에 with 봐가지고 아싸 C번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아싸 B번, B번도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전형적으로 틀린 문제죠. 페이크 문제라고, 속임수 문제라고. 우선 A하고 D는 당연히 버려야 돼. 왜? 타동사기 때문에 그래. 어테인은 무엇을 달성하다고, 프리벤트는 무엇을 금하다야. 어테인은 바로 그래서 골 나온다고. 골. 내가 이거 적어줬어. achieve하고 accomplish하고. 나도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 선생님들하고 강사님들 이러지. 제가 알려줬어요 분명히. 근데 속으로 저 새끼 언제 알려줬지 뭐 그렇지만은 막상 또 복습하면 진짜 알려줬는데 또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뭐야, 반복만이 학습이야. 그쵸? 그러면은 prevent는 뭐야? 미안한데 얘도 알려줬다. 뭘로 알려줄까? make, 그 다음에 keep, 그 다음에 prevent, prohibit, 그 다음에 prohibit, 뭐 stop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A from B야. A를 B로부터 막다, 방해하다. A from B. 이거 동요 혹시 뭐니? 얘는 타동사고 refrain from이야. 알겠니? 얘는 이제 자동사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우선은 B번이나 C번으로 우선 빈칸 뒤에 with를 같이 B하고 쓰이는 C여요. 근데 comply with는 뭐지? 뜻이 무엇을 준수하다야. 인간이 약속을 한 종이에 관련된 공문서랑 잘 어울려 쓴다고 했어. comply with 동의어 adhere to, 그 다음에 abide by, 그 다음에 conform to, 그 다음에 follow.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치? obey, observe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적는 거는 해줄 수 없다, 얘들아. 응? contract, policy, 그 다음에 provision. 그렇죠? 이런 것들, 그쵸?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생산 공장 내에서는 그 작업을 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누가? 방문객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넘어갈게. 좋아. 125번 가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문장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컴마는 보는 거다. 문장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관계대명사 문제라면은 우선 선행사가 명명백백기 보기 전에 부사니까 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전명구 버리고, 그러면은 주체가 당연히 red bus가 나왔지. 뭐 이거까지 외워버려. 그치? 그럼 주체가 3월이다. 그치? 주체가 3월인 상태에서 관계대명사 꾸밀 때 꾸밀 수 있는 건 뭐야? 위치나 대시지. 그쵸? 근데 그게 없네. 다 버려. 정답 그래서 A번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대시 있다 해도 대신 못 써요. 여기서 컴마대 안 쓴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넘어갈까? 126번 같이 갑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room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코디네이터로서 코디네이터 따르면은 일부 방이 비어 있다라는 의미로 알맞은 형용사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 있는 vacant, empty, unoccupied 묶어서 기억해. empty, unoccupied. 하여튼 원에 잘 나오죠? 응? experience는 주체가 사람을 뜻습니다. 숙련된 이런 뜻으로 seasoned.
momentory는 순간이, yielding은 유연한이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해 위주로 가자. 필기 내용과 제공합니다. 127번입니다. 127번 컴마 이런 건 이거 컴마. 우선은 여기 나왔고 주어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되지 얘들아?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럼 A, B, C, D 보니까 전부 다 동사는 맞네. 주어가 이렇게 지금 복수로 돼 있으니까 A, B, C, D가 우선 수일치로 본다면 다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일치 봤으면 뭐 봐야 되니 얘들아? 수일치 다음에 뭐 봐야 돼? 태일치 봐야 돼.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surface라는 단어가 전형적인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ing고 목적어가 만약에 없으면 ed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소거 대상이 뭐예요? 우선은 B하고 C를 소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나머지 뭐 봐야 돼? 시제를 봐야 돼.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 뭐야? last month지, 그렇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선 미래가 아닌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정답이 바로 have 플러스 BP를 또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정답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28번. 자, 128번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선 비동사 나왔어. 비동사는 문법적인 약속으로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는 I am a boy 하는 것처럼 명사가 들어가고 I am handsome 하면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야. 주체랑 동일할 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은 예를 들면 you are a boy 했을 때 you랑 boy랑 일치하는 경우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명사 대신에 명사가 절도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빈칸 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어 나왔고 벼룩시장이 나왔죠. 그죠? 플리마켓 나왔고 그런 다음에 동사 나왔습니다. 문장이 명사절로 들어간 거야. 알겠니? 문장이 비동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절,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걸 버리려고 하다기보다는 빈칸 뒤가 이렇게 문장이 명사절로 이렇게 나온 거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명사절이 아닌 걸 버리세요. 해서 다 버리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when 명사절 조건이 있어. 뒤가 무슨 조건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조건이야. 알겠어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완전한 문장이 뭐지? 너희가 읽을래?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자동사, 주어, PP. 알겠나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지금 이 세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5에서 제일 중요해. 알겠니? 이거를 시발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그 다음에 129번 갑니다. 디테일리는 형용사야. 자세한이라는 형용사가 뭘 꾸몄어? 명사를 꾸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바로 observation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오케이? 야, 근데 내가 얘기할게. 내가 지금 여기서 형용사라고 얘기했잖아. 무조건 디테일드는 우선 이건 이게 자세한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경우만 형용사다. 부처는 형용사야. 그렇다고 디테일링은 안 되느냐? 아니야. 디테일링 쓸 수는 있어. 디테일이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쓸 수는 있거든. 알겠나요? 분사표는 내가 제대로 설명할 거니까 우선 알고 믿자. 응? 자, 이거 1초 문제. 빈칸에 forklift라는 주어 나왔고 forklift drivers 주어 나왔고 can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로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알맞은 접속사를 들어가는 의미야. 사실 1초 문제입니다. 빈칸에 can만 동그라미 할까? so that can, in order that can이야. 알겠어요? so that can. 참고로 maneuver는 조종하다는 뜻이다. 조종하다, 다루다. 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같이 한번 입을 열어볼까요? maneuver. 조종하다. 보통 기기를 조종하다야. 알겠니? 기기를 조종하다. 또 기기라고 내가 소수 적을게. 주체가 꼭 이렇게 이거 바탕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drivers가 나온 거야. forklift driver 나온 겁니다. 자, so that 주어 동사 보통 동사가 can, could, may, might 동사 원형. 또 뭐가 있지? in, order, that.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우선 문법적으로 가볼게. Keep the loading area. keep 나왔지? 오형식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 나왔어? 형용사 나왔다.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두세요.
유지하세요. keep. 알겠니? 그러면은 loading area라는 부분을 깨끗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자체가 지금 완벽하다. 완벽한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에서 지금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뒤가 말이지 부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으로. 알겠어요? 우선 절이니까 내가 설명할게. 우선 뒤가 절이잖아. 그치?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지만 절로서 들어가는 거야. 완벽한 문장을 꾸며주는 거야. 부사 역할로. 그러면 우선은 뒤가 문장이니까 접속사가 아닌 걸 버리는 게 원칙이야. 우선 버릴 때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B하고 C를 버리고 들어가야 돼. 알겠니? A번이 왜 안 돼? A번은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가 문장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A번을 소거하는 거야. 알겠니? A번이 안 돼. 왜 A번이 안 돼? 야, 기계차 운전자가 어려움 없이 조종할 수 있지 않을지 지만으로 해석하는 인지 아닌지, 응? 왜들 할지 말지에 대해서 로딩 이어리를 깨끗하게 유지해두는 걸 잊지 말라고. 말 되잖아. 뭐 이렇게 막 우기다가 지자. 한국말로 말이 안 되지만 막 이상하게 우긴 애들 있잖아. 좀 약간 해석이 좀 아픈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런 친구들 딱 보게 되면은 너가 문법적으로 안 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알겠니? 자, 우선은 그 132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k는 무엇을 요청하다다. ask는 타동사라고 얘들아. 칠번 해봐. ask는 타동사야. 무엇을 요청하다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뒤가 목조가 있어야 돼. 근데 요걸 깔고 목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요걸 깔고 목조가 들어갈 때 A, B, C, D, how, what, where, there 이거 보면은 되게 막 눈깔이 막 크게 뒤집어진 친구들 많은데 거의 그래. 700, 600대 후반부터 그래. 이제 토익을 조금 하는 친구들부터. 그럼 왜 정답이 B번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what,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야. 알겠니? 걔를 포함해서 D가 불완전한 해야 돼. 알겠니? what 다음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야. A하고 C하고 D는 뭐야? 부사야, 부사. 부사라고. D가 뭐 해야 돼?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대형이 참고로 들어갔었고. 그러면은 A하고 D부터 속을 하고 A하고 C는 그럼 D가 완전한 문장인데 컨테이는 뭐니? 무엇을 포함하다라는 뜻이라고. 알겠니? 무엇을 포함하다.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어렵잖아. A하고 C는 뒤가 완전해야 때문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소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B번이야. 알겠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많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대단히 많더라고. 넘어갈게요. 135번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위에서 attempt to, strive to 했다면 지금 여기도 want to 했던 것처럼 135번도 choose는 목적어를 to 동사 원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choose to 이렇게 또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140번) 뒤에 to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4번 방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좀 이제 생각했던 친구도 있어서. 자, 먼저 문제를 풀 때는 말이야. 지금 143, 146번 같은 경우는 140 몇 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146번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니? 146번부터 문제를 풀라는 이유는 이렇게 품사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초 컷이기 때문에 그래. recommend는 뭡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알겠나요? 문법적인 약속이니까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다, 그 다음에 avoid 무엇을 피하다, 그 다음에 suggest 무엇을 제안하다, okay? deny 무엇을 부인하다, consider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들어가는 이 동사는 목적어 자체가 동사의 ing 플러스 명사 형태로 대단히 좋아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어떤 형태로 쓰는 걸 좋아한다? ing 플러스 명사. ing만 안 되면 안 돼. ing 플러스 명사 형태로 쓰는 걸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1초,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문법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46번에 C번을 거기다가 냅다 깔아 집어넣고 시작을 초반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시작하면은 I was shocked. 놀래버렸대. 알아가지고 놀래버렸대. 19박스가 내가 받은 박스인데 바로 지금 이게 회사. 결정적인 힌트가 회사 명 자체가 회사가 되는 거야. 알겠니? 바로 음식 박스 관련된 회사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나왔던 주최된 회사로부터 받은 박스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놀랐대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떠한 상태로 돼 있는 거야? 올드로 돼 있는 거야. 올드가 뭐니? 낡은 그릇 뜻으로 들어가지 말고 상한이야, 상한. 알겠어요? 상한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 근데 spoiled ingredient. 그런데 spoil은 뭐야? 망치다야. 그렇지? 그래서 ingredient는 뭐냐면 재료라는 뜻인데 꼭 조건이 있다. 요리 재료다. ingredient 뭐라고? 요리 재료야. 알겠어요? 요리 재료를 망쳤다. This made it clear. 근데 분명히 하고 싶대. 명백히 하고 싶대. 회사가 근데 he wasn't concerned. wasn't concerned야. 그치? 분명히 무엇을 걱정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요리 재료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신선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예 걱정을 안 했다. 뭘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spoiled, old, shocked. 주체가 메일박스야. 알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정답 바로 freshness를 고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답이 A번이 맞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걸 먼저 집어넣고 이 뜻이 신선도라는 뜻을 몰랐다면 틀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알맞은 문장 들어갈 때는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이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맞은 문장은 뭐라고?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이야. 근데 요리 재료를 망쳤다고 했어. 그렇죠? 요리 재료. 그래서 상한 재료 때문에 요리 음식에 대해서 그 요리 재료가 지금 완전히 신선도가 안 좋기 때문에 요리 재료가 망쳤다는 친구야. 응? 그 문장이죠. 그런 다음에 알맞은 문장을 들어가래. 그쵸? 알맞은 문장. 그럼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Part 6는 알맞은 문장은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이라고. 뭐에 대해서?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 뭐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바탕으로요. 알겠어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이면은 지금 직전에 얘기하는 주체가 다 못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음식이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음식에 관련된 주체를 가지고 문제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음식에 관련된 그 단어가 있어야 되고 뒤를 보니까 이 회사는 근데 변상을 했어. refund the cost 환불했다는 거야. 박스에 대해서 환불해줬고 그러나 문제는 계속 지금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직전 문장에서 지금 문제가 신선도가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돈을 우선 환불을 해줬는데 그럼 알맞은 문장 들어갔을 때 바로 보니까 요리 재료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요리 재료에 대해서 망쳤다는 의미가 깔고 들어가는 맥락으로 알맞은 문장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선 A, B, C, D 들어갈 때 뭘 들어가야 돼? 우선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단어, 문장에 들어가야 돼. 알겠나요? 그럼 음식에 관련된 문장이 아닌 것부터 소거를 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B하고 C를 당연히 바로 소거를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B를 해석하면은 They had to mail me another copy of the form. 양식 다른 걸 나한테 줬다. 이건 바로 소거해야 돼. 도저히 의미가 맞지가 않아. 앞하고 뒤가. The sign of promotion was not offered in my city. 얘도 더 이상 맞지가 않지. 그치? 프로모션이 웬 말이야? 판촉 행사가 웬 말이냐고. 알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A번 볼게요. A lot of dishes were too spicy for me. 해석을 한번 해보자. 스파이스 뭐야? 매운이지. 너무나 많은 음식이 나에게 매웠다? 말도 안 돼. 직접 문장이 바로 음식이 상하지 않은 거하고 지금 알맞은 문장 들어갈 때 음식이 매웠다가 연동성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치? A번도 소거할게. 그럼 나머지 뭐야? B번이죠. 운 좋게도 내가 다른 음식의 옵션은 있었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가 됐다는 거야. 뭘 바탕으로? spoiled ingredient를 바탕으로 부연 설명할 때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 되는 겁니까? D번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 응? 이렇게 잡을 줄 아셔야 돼. 그냥 그거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다음에 좀 전략을 설명할게요. 요새 일어나면은, 옛날에 요새 일어나면은, 아이고, 너희 부모님도 어르신들 있잖아. 이런 뭐 죽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막 이러죠. 나 옛날에 안 그랬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아, 진짜. 걱정 마. 너네들도 꼭 그럴 것이요. 그 전에 토익을 졸업하자.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중간에 대해서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4월달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여러분 할 겁니다. 이번에 4월 11일 날 시험을 본다면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뭐 직전에 한번 할 겁니다. 한두 번 할 겁니다.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쵸?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래. 그 시뮬레이션을 그냥 다 적어줄게. 응? 우선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면 되는데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지 마. 응? 9시 시험이 몇 시인데 얘들아? 시험 10시 5분이야. 정확히 따지면 10시 5분이야. 9시 40분에 오리엔테이션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시험을 몇 번 봤습니까? 이런 거 다 체크할 필요 없어. 다 체크하지 마. 안 해도 돼. 응? 그냥 사인만 제대로 붙이기만, 이거만 붙이기만 제대로 하면 돼요. 알겠나? 거기 안에 정보가 있어. 40분까지 입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 응? 앉고 OMR 카드 OT 할 때 그냥 작성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작성한 다음에 문제지를 문제지를 중앙방송에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지를 맨 앞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지를 뒤로 보내지 마시고 문제지를 앞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문제지를 여기서 뒤부터 한 번씩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거기서부터 가자. 그것이 9시 한 55분에 진행을 해. 99시간이라 9시 한 55분에 진행. 얼추 55분 56분이야. 거의 공통적으로. 문제지를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파본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본이 없으신 경우는 문제지를 다시 덮어주시고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지를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4월 10일 정기평가 토익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ing test. In the listening test, 블라블라블라블라 진행을 해. Part 1을 설명을 해. 이제 내가 지금도 손가락으로 요지를 하고 있지. 몇 분 나오는지 알아? 놀라지 마. 4분가량 나온다? 3, 4분가량. 정확히 4분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해. 진짜야. 계속 가만히 있을래? 아니지. 근데 문제지를 피고 난 다음에 다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감독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 어떤 감독관은 대단히 엄격해. 그러니까 YBM 그 직원 새끼들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 전에 YBM 죄송합니다. YBM 직원님들이 와가지고 혹은 선생님들이 케바케야. 만약에 그 시험 감독관이 정말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부 선생님이 알바로 그냥 나만의 순수한 힐링 타임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혹은 교사 직원들이 학교 직원들이 알바로 뛰거든. 돈을 주니까. 알겠니? 돈을 주거든 진짜.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소확행이거든. 거기서 컴퓨터 게임도 하시고 막 그래. 감독 안 해. 혼자서 감독하다 막 웃고 막 그래. 재밌어. 가관이야. 그런 분이라면은 넘기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너한테 터치 안 해. 그런데 그 직원님들이 계셔. 정말 YBM 또 신입 직원, 그 직원 정신 툭처럼 프로페셔널한 직원이 있어. 덮으세요! 덮으세요! 유지를 한다? 기분 진짜 나빠. 그 내가 YBM 강의할 때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시험 잘 덮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꼭 얘기하거든. 응? 그러면은 그 느낌이 다르거든. 그때 덮으세요 하더라도 너희들은 꿋꿋하게 풀어야 돼. 알겠니? 알겠니? 인여러분 꿋꿋. 꿋꿋하게 풀어야 된다. 알겠지? 너무 대놓고 피지 말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덮으라고 할 때 정말 이상하게 정말 진짜 정름이 없는 그런 직원이 덮으라고 하는 직원이 있거든. 진짜야. 웬만하면 인간사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꼭 한두 명이 있어. 그때는 있잖아. 연필로 문제들이 파본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본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간혹가다 파본이 있긴 있었어. 그럼 지옥에 침 뱉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파본인지 검토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얘를 동그라미 빨리 해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고 여기 너희들 있잖아. 문제지에다가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 101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101번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3번 이렇게 동그라미에 103번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앞대가리 똑같은 거 동그라미 105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몇 번 동그라미일까 108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1번 동그라미 112번 동그라미 113번 동그라미 115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좀 도와줄래? 아무도 안 도와주지 119번 동그라미 좀 도와줘 얘들아 몇 번 동그라미 그 다음 123번 동그라미 이런 젠장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그런 다음에 또 몇 번 127번 동그라미 129번 동그라미 이렇게까지 알겠니?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Part 6도 동그라미 하는 거야 뭐를? 품사 문제를 동그라미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덮으라 할 때 덮으면 어쩔 수 없이 덮지만은 그것만 문제 풀어 알겠니? 그거를 문제 풀라는 이유는 해석 안 하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품사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알고 모르는 게 분명해. 알면 1초, 진짜 이건 알면 1초. 모르면 진짜 모르는 거야. 알겠니?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다 냈다 까도 또 스킵하면 안 되고, 그치? 그럼 나머지는 뭐니? 어휘가 꽂기 문제야. 중간중간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대부분 친구들은 어떻게 알기는 알아. Part 1 진행하기 직전에 Part 5를 문제를 풀어내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꼭 순서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꼭 ETS 요 새끼들은 중간중간에 문법 문제를 한 번은 나오지 않고 꼭 사이사이에 전치사랑 어휘 문제를 꼭 집어넣습니다. 이게 출제위원회 포인트야. 되겠니? 그래서 중간중간에 101호에서 105번에 문법 문제 하나, 6에서 10의 문법 문제 하나, 요지라로 나온다고. 알고 있으라고.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희들은 미리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순서대로 가지 말고 문제를 이렇게 A시, 리스닝 테스트 8-1의 1번 직전하기 직전까지 격하게 가야 돼. 타임 매니지먼트가 관건이기 때문에 토익은 타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야. 그러면은 순수하게 A씨를 맞췄어. 순수하게 A씨를 맞췄다. Part 7으로 가. 알겠니? 순수하게 A씨를 맞췄으면 바로 RC 시간에 5, 6으로 집중으로 가지 말고 7부터 격하게 가야 돼. 알겠니? 얘들아, 타임 관리라고 그랬지. 시간 관리라고 그랬지. 너가 5, 6, 7을 순서대로 만약에 푼다면은 진짜 집중을 발휘할 시간은 7이야. 알겠습니까? 너희 온몸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에 Part5에서 보통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에 집중을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력을 걷다가 말하면은 진짜 집중력과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너는 아예 안 보인다고. 이유는 간단해. 집중 저하 때문에 그래. 알겠나? 그러면은 7 들어갈 때 온전히 RC 집중력이 제일 투철할 시간대 바로 여러분들은 뭘 정리를 하는 거야? 바로 47번부터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47에서 75번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 격하게 가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200번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RC 온전한 RC 할 때 7부터 들어갈 때 반드시 그 한 문제를 55초 컷으로 해야 돼. 절대 1분이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47, 48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네 인생에서 이 두 문제는 2분이 넘으면 안 돼. 그런데 있잖아. 문제 하나는 무조건 55초 컷은 한다. 어떤 것은 10초 컷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분 넘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집중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47에서 200번까지 갖다 쳐. 선생님처럼 천성적으로 독해를 대단히 천천히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 시험 직전에 한 번 중앙방송에서 어모를 때립니다. 2번 어모를 때려. 갑자기 이렇게 문제 풀다가 또 성과 안 하고 또 그 직원님들이 수험생 여러분 시험 종료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유지를 해. 그치? 맞지? 그치? 되게 어눌한 어투로 변하지도 않아 그 성우는. 그치? 그 직원님들은. 그치? 나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직원이 우리 그 직원이 누군지도 알아. 참고로 내가 지금 디스가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 그런데 15분 남았다고 그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중간에 7까지 중간에 7에 만약에 80번까지 가고 있는데 뭐 요지랄로 들리고 있어. 그러면은 과감히 그거 다 덮어야 돼. 알겠니? 과감히 덮고 7까지 약간 과감히 덮고 5, 6으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자, 5, 6을 바로 가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RC 선생님들은 선생님마다 차이는 조금 1, 2분의 차이는 있지만은 5, 6를 합쳐서 15분에서 18분 컷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과감히 5, 6을 가라는 거야. 왜? 그때는 시간 초치기를 안 해도 시간 초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알겠니? 조건이 있어. 답을 마킹하면서 가. 알겠니? 답을 마킹하면서 가.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조건은 답을 마킹하면서 가라는 거야. 정답이 A번인데 여기다가 또 A번. 야, 너는 정답을 여기다가 A번을 적었으면 오해만 갖다가 B번이라고 적는 사람이 너잖아. 그치? 그럴 수가 있어. 나도 그러니까. 알겠나? 그러니까 답을 마킹하면서 가세요. 마킹하면서 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가면서 들어가라고. 왜? 근데 이미 그 전에 있잖아. 문제지를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본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닝 테스트. 지금부터 2022년도 정기평가 대기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선생 여러분들께서는 1페이지를 펴주시기 요지를 하잖아. 내가 그 몇 분 나온다고 그랬어? 3에서 4분 나온다고 그랬지. 이미 너희한테 시간을 준 거라고. 뭘 풀라고? 품사 문제 풀라고. 알겠어요? 근데 8, 5, 6는 합쳐서 15분에서 18분 컷이라고 그랬지. 그치? 맞아, 맞아. 맞잖아. 그렇다면은 시험 종료 직전에 15분 컷 한번 날려줄 때 그때 5, 6 딱 가야 돼. 알겠어요?
답을 마킹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특히 6, 700, 800 초반에 있는 친구들 보편적으로 모든 토익 점수의 구분이 6, 7, 800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 한 80%가량이. 알겠니? 7, 80%가량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만약에 못 풀었다 하더라도 7을 더 못 풀었다 하더라도 네가 5, 6, 7 푼 것보다는 더 많이 풀어. 알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조건이 있다. 7을 너무 RC 시작하자마자 문제 풀 때 너무 많은 시간 두지 말라는 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 그거 하나만 빼고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뭐를? 문장 개당 55초가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손목시계를 대놓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알겠나요? 알겠니? 손목시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컷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야 돼. 알겠니?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좀 잘 돌아갈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하고 마무리할게. 만약에 세븐에 유독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이 약하다면은 꼭 이렇게 전략을 하길 바래. 세븐에서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서 만약에 이거 얘기할게. 81에서 85를 5문제를 다 풀었어. 나머지 다 틀렸다. 이게 A라는 사람이라고 치자. 81, 86, 91, 96 이 5개를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 치자. 점수가 똑같을 것 같아? 안 똑같아. 알겠니?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끝까지 가서 풀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면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 2중, 3중 질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문제 순서대로 풀 이유가 없어. 풀 것부터 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부터 들어. 2중하고 3중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공략해야 돼. 왜? 그건 거의 100% 단일 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중 지문, 3중 지문 86, 91, 96, 200, 뭐 이런 거지. 그치? 76, 81, 86, 91, 96번. 그치? 첫 번째 문제는 다 단일 지문에 속해. 그러니까 리눈깔은 첫 번째 독해 지문 단일 지문에 속해서 그것부터 풀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 유형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면은 문제 유형 중에 반드시 문제 풀 것이 이렇게 되는 유형이 있어. according to 꺾이는 문제가 있어. 이거부터 빨리 찾아. 알겠니? 이거부터 빨리 찾으라는 이유는 이거는 100% 이것도 단일 지문이야. 알겠어요? 그럼 176에서 200번까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먼저 두 번째로 공략을 해. 알겠니? 왜? 방금 얘기했잖아. 단일 지문이라고. 그러면 넌 지금 단일 지문을 확보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되는 거야. 왜냐면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문제 건드려야 돼. 알겠니? 세 번째는 뭐라고? 마지막 문제 건드려야 돼. 왜냐? 마지막 문제는 8할 정도가 거의 마지막에 걸려. 단, 2할이 연계 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계 지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독해 지문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해. 결론이거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중 지문이 있다.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 누가 뭘 가리킨다? 근데 결론 지문이야. 두 번째, 세 번째 독해 지문은 401호는 무슨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결론을 먼저 알고 들어가면 상당히 접근하기 편해. 알겠어요? 선택의 폭을 이미 알고 들어간다고. 2중, 3중 지문에서 마지막 독해 지문. 알겠나?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접근하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2중 지문하고 3중 지문에서 제가 토요 스킬반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토요 스킬 분명히 제가 반을 분명히 선을 긋는다고 했죠. 700, 800 문법 LC, 900, 8,900은 랜덤들 기출문제, 토요 스킬반은 완전 스킬. 2중, 3중 지문에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던 그 맥락 중에서 보기에 나 있으면 거의 정답이에요. 이거는 알고 들어라. 재미난 사실은 뭐냐? 낫 들어간 문제가 정답이 나올 때 많이 틀려. 참고로 79번 문제 이상하게 많이 틀려요. 알겠나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무조건 아닙니다. 낫에 관련된 단어는 웬간하면 정답 의심 자체야. 알겠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고 마지막 팁 선물 주는 거야. 토익에 무적의 단어가 있어. 넘버 멤버 서비스 로케이션. 무적의 단어 있지만 넘버 멤버 서비스 로케이션 이 단어는 무적의 단어니까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자. 그래서 4월 경영에 맞게끔 제가 이거를 바로 다음 달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단어가 특히 600, 700, 800 초반에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우선 약따라 찍고 넘어가도 된다. 요 정도까지 설명하는 게 그 스킬반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만 주중반에 얘기를 안 해. 나 문법할 때 스킬 얘기하니? 나 완전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지만 토익은 시험 대비 과정입니다. 스킬이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스킬이 필요한 것처럼 그건 토요일날 제가 묶어서 딱 설명할 겁니다. 4월 대박이라며 5월 로또 달이라며 놓치지 마.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플라이드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통 유형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B 플러스 PP 형태로 답을 선호합니다. 이게 답의 유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이런 건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너희들 인플라이 문제 얼마나 싫어하니? 유추 추론. 난 인생의 유추 추론 하기가 싫어. 힘들어 죽겠거든. 근데 토익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의심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인디케이트 문제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수동 형태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10개 나오면 7개 정도는 정답이야.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온 게 워낙 많아서 말이지. 이런 걸 정하는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드시 반을 700, 800, 800, 900 스킬 반을 반드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개강은 다음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친구들이 저랑 같이 저 상담받은 친구들 다 이렇게 전략대로 공부할 것이고 4월 30일 날 오후에 시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졸업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할 거고 중간중간에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서 4월달에 졸업할지 5월달에 또 드림 점수 찍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 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공부를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3월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박수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수고했고 그대는 성공한 인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인쌤 토익 3월 종강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